채청이 되는 겁니다. 채청. 그러면 연구 한번 해볼까요? 소유권 이전이 들어갔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는 채청.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물청. 법정주산권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거든. 법정이 들어갔죠. 물청, 채청, 물청. 이 등기 청구권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빨리 해요. 빨리 해놓고. 그래서 만약에 통정회의 표시에서 갑자기 나오면 사람들이 당황해. 봐봐요. 통정회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의미한다. OX, X야.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 우리 이거는 5점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5점짜리.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헷갈려. 미리 매를 먼저 맞아놓고. 아마 물권법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소문이 혼자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복습을 할 때, 피해자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것. 이걸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 그죠? 여봐. 어사 표시가 있어야 돼. 어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돼. 피해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돼. 그 통정의 동의는 이유는 묻지 않는다. 내가 뭐 세금을 멘탈할 목적으로 이런 동기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효과 관련돼서 통정 무효. 그러면 피해자 상대방 무효죠. 그러면 단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적용 범위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없어. 통정을 하려면 자,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도 적용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할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셋째 시간까지 배운 걸 써먹어 주기만 하면 할 것도 없어. 이제 지금은 외우라는 소리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빨리 문제를 풀어서 요거를 하나 외우라고 그러잖아. 뭐예요? 통정, 무성. 빨리 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등기청구권 집에 가서 암기 좀 해요. 이 등기청구권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청구권인지 헷갈려요. 봐봐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돼. 봐봐요. 능력이 있어야 돼. 여기 뭐가 있어요? 등기청구권. 읽어봐요. 무효를 탁 치면 뭐가 튀어나와? 취소를 탁 치면 말소. 해제를 탁 치면 말소가 나오거든. 그럼 요 밑에 등기청구권이 요 무효 취소 해제 밑에 감춰놨어. 뭘 감춰놨어? 말소를 감춰놨어.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를 하면 등기청구권은 물청.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 고등학교 성적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 등기청구권이 나오면 여기 안에 뭐예요? 말소의 의미인지 이전의 의미인지 우리가 딱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청구권 그러면 여기 앞에 이제 말소 이전의 의미가 있는지. 그럼 요거는 말소의 의미가 있거든. 그럼 무효 취소 해제되면 등기청구권은 말소의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앞으로 물청, 채청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물권법에서. 자, 봐봐요. 자, 갑이 누구 소유자예요? 갑 소유자예요. 근데 어리라는 사람이, 이 어린 사람이 토지 일부를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무슨 취득시효예요? 점유 취득시효야. 자, 그러면 갑은 뭐라는 거예요? 어한테 남의 자기 땅이죠. 어한테 나가라고 요구해야 돼. 나가. 왜 남의 땅에 뭐 살고 있냐? 나가.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권리에 잠자고 있어 없어? 있어. 권리에 행사하는 사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보호받을 수가 없어. 권리는 행사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일단 상태에서 봐봐요. 20년 자주 평온하게 해서. 자,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죠. 등기는 누구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죠?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고 있잖아. 일치하고 있잖아. 그러면 현재 일치하고 있잖아. 그러면 점유 취득시에서 등기 청구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면 어른 갑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해야 돼? 이전 등기를 요구하거든. 그러면 요 이전을 요구하죠? 채청, 물청, 채청. 그러면 채청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의 시효에 걸려.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점유 행사하고 있다면 채점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에 이거 출제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등기청구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요 자체로. 그래서 자, 통정회의 표시.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제3자의 범위. 요거 이제 나중에 따지면 되고요. 그래서 108조, 여기 읽어봐. 108조. 통정 무선. 107조는 비진이 어사표시. 비유. RR 무슨. 영어는 코드 시험장은 써먹지를 못하거든. 그러면 이제 109조로 가야죠. 뒷장 한번 넘겨봐요. 109조 뭐가 나오죠? 차고. 이렇게 나와요. 이 차고에 가면 약간 헷갈려요. 그러면 차고에 가면, 차고. 자, 이제 제목만 바꾸면 되잖아. 자, 3번. 차고는 주어가 빠져서 헷갈려. 자, 갑니다. 109조 조문부터 이제 보자고. 차고, 1항. 어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줄쳐놔요. 어사표시는 법률상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줄쳐놨어요? 그러면 내 동그라미, 중 동그라미, 착 동그라미. 내중착이라고 외운다고. 자, 근데 봐봐요. 왜 자꾸 요즘문을 보면 헷갈리느냐. 어사표시는 표의자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누가? 거기 빠졌잖아, 주어가. 뭐예요? 표의자가. 써놔요. 거기 앞에.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단서죠. 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 중대한 과실 줄잖아요.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자, 취소하지 못한다. 누가? 표의자가. 그럼 표의자가 빠져 있으니까 이 조문이 자꾸 헷갈려요. 자, 다시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양. 선항의 어사표시 취소야. 이번엔 취소야. 자, 그러면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찾았어요? 선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거서.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자, 문자가 무슨 문자예요? 반대해석해서 중무, 없을 문자예요. 그럼 정대한 과실이 있다면, 정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시험장 가면 꼬여버려. 다시 한번 연구해보죠. 봐봐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피해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을 반대해서 가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 자,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자, 선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자, 110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온다고. 애중착, 중, 모, 선. 이렇게. 자, 중문은 없을 문자예요. 요거는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다. 내용의 중요 부분은 피해자가 자, 취소할 수 있다. 자, 선의 제3자한테는 뭐였어?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옆에다 써요. 요거는. 뭐라고 써놨죠? 상대적 취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무효도 상대적 무효가 있고 절대적 무효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취소 사유를 오늘 반드시 숙지해 놔야 돼. 두 가지를 요번 달에 적어 놓자고요. 자, 취소란. 그 다음에 무효란. 자, 요 두 가지 개념 적어봐요. 자, 취소가 뭐예요? 일단, 유효하나. 일단 유효해요. 자, 취소권자에 의해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무효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 자, 무효란 그러고 뭐예요?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거 지난주에 했어요. 자, 취소라는 거면 일단 뒤에 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단 무효 취소의 개념을 일단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 취소가 있어. 상대적 취소. 그러면 무효도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절대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어. 요거는 뭐였어요? 제한 능력자. 요거는 제착사반이네. 근데 취소는 딱 4개밖에 없어. 우리 민법에서. 자, 제한 능력자, 절대적 취소 사유야. 제한 능력자. 아까 제한 능력자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절대적 취소, 제예요. 자, 상대적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이거는, 그럼 여기 보니까 상대적 취소가 많아요? 절대적 취소가 많아요? 이렇게 많죠? 그렇죠? 이게 원칙이고 이게 A야 또.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소 사유는 그러면 4가지 딱 법률로 정해놔서 읽어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온다고. 제착사강이야. 일단 요게 이제 포맷이 구성이 돼야 돼. 그러면 절대적 취소, 제한 능력자, 상대적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요거 가서 읽어봐요. 제착사강. 남중 효력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걸 갖다 놓고 무효를 하나 던져놨네. 문제거리가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는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연습하도록 하죠. 자,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피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없다면 피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되게 헷갈려.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이게 중대한 사실인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판례가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놨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의의부터 정리를 하고 가자. 자, 일반적으로 착오는 표시행위 내심적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를 피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거기에다 줄잖아요. 피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밑줄 다 까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특히 3번을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많이 출제돼. 3번에다 별표 하나 넣고. 자, 착오. 자, 제가 착오를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러면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죠. 거기에다 써요.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당사자 특약으로 착오는 배제시킬 수 있다. 이게 임의규정이라는 거야. 착오는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 사이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이 있다면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 그 조문 자체 3번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착오의 유형이 나오는데 착오의 유형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걸 외우지 말고 오른쪽 가요. 자, 뭐라고 써놨죠? 중요 부분의 착오. 이걸 외울 게 아니라 뭘 외워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이걸 외우면 되는 거야. 한번 봐봐요.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서시장의 착오. 2번은 내용의 착오. 3번은 법률의 착오. 4번은 동기의 착오. 그러면 착오가 아닌 것들이 이제 봐봐요. 직접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판례 2번을 우리가 잡아놓으라고, 일단 2번. 자, 그러면 2번은, 자,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찾았죠? 네, 그걸 행간편 쳐놓고 오늘은 이번 달은 요거 해야 돼. 자, 요거는 요렇게 해오라고. 자,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진짜 좋은 암기 코드야. 읽어봐요. 자, 일단 써놔요. 홍수 시계지. 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야. 그럼 요거 뺀 나머지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자, 사행시를 우리가, 요 오행시만 적으면 되네요. 자, 요거 매매 목적물이 누구인가의 착오. 목적물이 누구인가의 착오. 자, 여기 하나 써요. 자, 목적물이 누구인가의 착오. 목적물이 누구인가의 착오. 목입니다. 요거 뭘까요? 수량 부족. 요거는 시가. 계산 착오. 지적 부족.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야. 자, 그러면 다시요. 요거 앞으로 외울 때 그 판례들이 요렇게 오는,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요렇게 많이 하거든. 자, 그러면 목이 뭐예요? 매매 목적물이 누구인가의 착오.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야. 목적물의 착오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시가, 계산, 지적 부족.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목이 뭐예요? 매매 목적물이 누구인가의 착오.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수량 부족, 시가, 계산, 지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근데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여기 읽어봐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자, 중대한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취소할 수? 아까 중대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그러면, 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는 뭐에 피해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저도 갑자기 혼돈이 오네요.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피해자는 취소하지 못하죠.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닌 경우는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헷갈려. 순간적으로 헷갈려. 자, 이게 갑자기 보면 갑자기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표시장의 착오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중요 부분의 착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뺀 나머지는 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봐도 무난해요. 그러니까 요번 달에 가서, 집에 가셔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자, 대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착오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한번 읽어봐도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4관 봐봐요. 4관 찾았어요? 자, 4관 뭐가 나와 있죠? 요거. 4. 무슨 강박? 뭐라고 써놨죠? 사기 강박. 찾았어요? 사기 강박이 뭐예요? 하자 있는 어사표시. 자, 사기 강박과 관련돼서는, 자, 특히 사기 강박은 몇 개 조문이 몇 항이 있는지 한번 적어봐요. 맨 밑에. 3항이 있죠. 1항, 2항, 3항. 나머지는 1, 2항밖에 없는데, 이거는 3항이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와. 하자 있는 어사 표시와 관련돼서 이게 하자 있는 어사 표시거든. 그러면 옆에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갑니다. 자, 하자 있는 어사 표시. 자, 일단 어사 표시는 일치해 버릴지. 일치하죠. 표시는 일치하죠. 근데 어사 표시의 결정에 침해를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요. 자, 요걸 못 찾는 것은 봐봐요. 요 사기감각이 뭐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침해한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으로서 앞으로 차고는 무슨 규정이죠? 임의규정이에요. 요거는 강행규정이야. 당사자의 투격으로 배제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일정한데 피해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야. 침해하는. 그래서 강행규정이 돼요. 그럼 꼬리표다 붙여놔요. 경제적 불이익과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 자, 요거는, 사기 강박은 경제적 불이익과 경제적 불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내용의 차고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불이익이 없다면 차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이게 헷갈렸다, 나중에. 이 부분이. 자, 그렇다면 이제 54페이지 맨 밑에다가 아니면 56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봐요. 자, 유형을 외우라고. 자, 첫 번째. 자, 1이라고 써야 되겠네. 1. 자, 1항하고 3항의 관계. 2번. 2항하고 3항의 관계. 이렇게 사례가 2개가 나온 거구나. 사례.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사례를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갑, 얼병, 갑을병. 요 갑이 뭘까요? 피해자, 상대방, 병원, 제3자예요. 자, 어린이 왜 밥한테 너 집 팔아. 나한테 넘겨. 죽여버리겠어. 안 넘기면. 어머, 무서워요. 그래서 넘겨버렸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면 1항과 3항에는 피해자와 상대방이 관계예요. 상대방이 관계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봤대. 너 죽여. 나한테 집 넘겨. 안 되면 너 죽일 거야. 그럴 때 무서워요.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근데 무서워서 어한테 넘겼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피해자 상대방의 관계가 1항의 3항 관계야. 그러면 이때 병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제3자를 나타낸 거다. 이번에는 2항과 3항의 관계는 뭐예요? 갑이 있어, 을이 있어, 병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정이 나와. 정이 나와요. 요거 읽어봐요. 표의자, 요거는 상대방, 요거는 제3자, 요거는 사기친 제3자예요. 제3자. 이때 제3자하고 이때 제3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정이 뭐라는 거예요? 정이 가봤자 너 죽여! 그랬더니 무서워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면 무슨 사기가 온 거죠? 제3자 사기 강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생겨.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2개의 사례가 나올 수 있죠. 요거는 몇 사람이에요? 3사람. 요거는 4사람. 이때는 선의의 제3자고, 이때는 사기친 제3자라. 요걸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외울 때, 그러면 여기 읽어요. 사강치. 자, 선이 되네. 그럼 이때 제3자랑, 제3자와 관련돼서는 알치. 그래서 알치. 이때는 뭐가 되죠? 제3자 사기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례가. 그러면 여기 1번이 어려울까요? 2번 사례가 어려울까요? 역시 2번 사례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요거 딱 적어놓고, 자, 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조문 1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써놨냐면 110조 사기 강박. 찾았죠?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강치. 자, 이번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주장해요. 자기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동그라미, 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 동그라미, 하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4페이지 하단에 조문 딱 하고 있어요. 사망은 뭐라고 나왔죠? 사망. 저는 2항의 의사표시 주인은 선 동그라미, 선이 제3자에게 읽어봐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요 전문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집어넣은 벌에는 사기 강박과 관련돼서 뭐이 취소 사이다 요 정도만 해서 오늘 조문을 분석할 때 집에 가서 요걸 딱 해서 요거랑 효과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읽으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 어사업 표시에 뭐예요? 어사업 표시는 일치하여. 근데 의사결정이 자유를 침해당한 거야. 침해당. 그러면 강행규정, 임약규정. 강행규정이 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과는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앞서 사기 강박. 그러면 취소사유. 무슨 취소사유죠? 상대적 취소사유가. 상대적 취소. 그러면 1하고 3항의 관계를 읽어봐요. 사강, 지선. 요거는 RRG. 그래서 오늘 사강, 지선, RRG. 전의 제3자. 자, 제3자 사기 강박이 되는 거야. 그럼 오늘 가셔서 요걸 가지고 한번 딱 마무리해 놓고 다음 달에 자, 3, 4월 또 그 디테일하게 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의미 잡아두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자, 성립 요건 쭉 나오면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되고. 자, 59페이지 뭐가 나오죠? 제3절. 뭐가 나오죠? 어사표시 효력 발생.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더하면 좀 맞아 죽을 것 같아.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첫 시간에 뭘 배웠어요? 법률행위 종류를 배웠잖아. 법률행위 종류. 자, 둘째 시간에는 뭐 배웠어요? 법률행위 해석을 배웠어. 해석을 배웠어요. 해석을 배웠죠. 그러면 셋째 시간에는 뭘 배웠어요? 셋째 시간에. 어사업 표시를 배웠죠. 그래서 어사업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107조, 108조, 109조, 10조 비정상적 어사업 표시. 그래서 뭐예요? 비유. 107조는 비유, RR, 무상. 108조는 통정, 무상. 110조는 109조는 내중첩, 중무상. 110조는 사강, 지선, RRG. 자, 그러면 우리 상대적 지선은 몇 개? 3개. 그래서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러면 절대적 취소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은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상대적 취소. 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우리가 쭉 배워서 종류를 배웠고, 법률행위 뭐예요? 허용 요건을 배웠고, 그 다음에 셋째 시간에 이제 뭐예요? 자, 법률행위 해석을 배웠고, 넷째 시간에 비정상적 어사 표시와 관련돼서 아마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도전을 한번 해봐. 혼자서 이제 줄을 끊어서 모르면 다음 주에 이제 질문을 하시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9페이지 제3절 어사 표시 효력 발생.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10시부터 몇 시까지? 2시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번 주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